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타까운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권 주자들 중에서 양자 대결을 시켜봤더니, 그래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양자 대결이라는 건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총장, 그리고 이낙연 후보 대 윤석열 총장,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46%고 윤석열 전 총장은 33%. 이 둘이 대결했을 때 이재명, 윤석열 때는 1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오차범위를 훨씬 넘는 거죠. 그 전주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0%, 윤석열 33%로 7%포인트니까 한 6%포인트가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누구로? 윤석열 총장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이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양자 대결을 해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42%, 윤석열 총장이 34%, 여기는 8%포인트 차. 하나는 13%, 하나는 8%포인트 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누구하고 해도 윤석열 총장은 이겼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누구하고 해도 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을 전부 놓고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누가 제일 적합하냐. 이재명 지사가 27%, 윤석열 총장 19%, 20% 아래로 떨어져서 10%대가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이재명하고 이낙연 차이는 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대부분이 다른 여성 지사기관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비슷한 추세인 게 있고, 어떤 건 윤석열 총장이 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 기관이 다 옳은 건 아니고 회중에는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의존해서 저희들은 방송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지지율이 정체되니까 하락하는 추세, 이것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부모인하고 장모 문제를 둘러싼 그 가족 의혹들이 터지고, 그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보니까 영 유체이탈식으로 그거는 그것대로고 난 나대로 하는 식의 대응을 한 것이 미숙해서 지지율이 조금 출렁출렁 하는 것 같더니, 이제 그런 문제보다는 이제 본인이 문제가 이제 점점 화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특히 말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최근에 적어도 4번 정도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실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지난 20일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게임 하나를 개발하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걸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52시간 조율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아니 120시간을 일하라니. 젊은 친구들 보기에 이게 120시간 노동을 하는 걸 인용한다는 게 이게 뭔가가 좀 핀트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무슨 일을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요, 17일 날 광주를 방문했는데, 광주는 경제 발전이 안 돼서 18년 전과 똑같다고 하면 울컥했는데, 아니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 반절된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여부인지 아닌지를 한번 가려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8년 전과 똑같다니, 광주에 산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18년 전보다 어떻게 광주가 옛날보다 달라지보다 똑같았겠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늦게했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발언을 들어보면은 다른 지역은 다 발전했는데 광주만 18년 동안 아무 발전도 안 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 표현이에요. 아마 이 18년 동안 광주가 안 변했다는 얘기는
18년 동안 광주에 살아온 분들이나 거길 고향으로 한 분들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발전됐느냐 덜 발전됐느냐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더 됐느냐 덜 됐느냐는 도 논란이 있지만 아니 어떻게 18년 전하고 하나도 안 바뀌었대. 이 참 사실에 입각해서 수사를 해온 걸 직업으로 한 분인데 이건 말이 좀 굉장히 앞뒤가 안 맞고 핀트가 온다고 거칠어요. 그러더니 20일 날 대구에 가서는요, 코로나 초기에 됐을 때 민주당 대변인이 대구를 뭐 봉쇄해야 되는 여전히 발언해서 문제가 됐고 그 대변인이 그만두기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윤석열 총장이 그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와서 대구 시민의 상심살이 컸을 것,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고 와닿는 얘기야. 다음에 붙인 말이 문제예요.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질서 있게 잘해주셨다. 아니 그냥 대구 시민들이 굉장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한 그때 잘 터치했다. 그렇게 외부에서는 험한 소리를 했어도라고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아니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하면서부터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광주도 마찬가지. 광주 가서는 광주, 여기서는 저거. 솔직하게 말씀하면 저도 충청도예요. 제 고향은요, 지금도 거기 형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고향은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 파평윤 씨라는 윤정희 후에 있는 거기 그 뿌리가 있는 지역, 거기하고 옆편면입니다. 옆편면. 아니 근데 저 생각에도 이렇습니다. 저 소리를 들으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 고향 충청도는 더 나아가서 제 지인들 중에 호남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는데 경기도 사람도 있고, 아, 이 사람들은 그러면 대구 아니어도 다 밀란 일으킬 건가? 이거는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대구만 그냥 칭찬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지역을 그렇게 빗대고 하게 하는지. 와전됐느니 뭐니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밀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지, 무슨 와전됐다고 그걸 긋고 빠져나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기가 막히게 생각하던 대목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갖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2년 징역형을 받고 26일 날 수감이 되는데, 이걸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이번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 이거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혹시 모르겠어요. 현 정권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이 불거진 게 2018년도 4월인데 그때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이 드루킹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나 못해서 결국은 특검이 도입됐고,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인가 그 자유한국당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거기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특검을 받아냈던 거예요. 검찰이 잘 못하고 안 해서 이렇게 특검까지 간 거니까 오히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에서는 국민 앞에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 그때 자기네들이 못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일이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정통성을 거론을 다른 사람을 몰라도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총장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발탁돼 갖고 적폐 수사 같은 걸 해서 승승장구하다 검찰총장에 올라갔는데, 검찰총장이 될 때까지는 문재인 정권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졌느냐, 이 드루킹 사건 같은 걸 특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는 그 나중에 조국 사태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루킹 사건부터 틀어진 게 아닙니다. 드루킹 사건 때 이렇게 수사를 해갖고 그때 틀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잘 못 돼 있었다가 나중에 조국 사태 때 틀어졌는데, 그때 틀어진 그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했었던, 자기네들이 했을 때 중앙지검장 당시에 있었던 이 드루킹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황당한 얘기 아니냐. 조국 사태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쫓겨나게 됐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출발은 이거하고는 조국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거기서 정통성이 없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올라간다.
이 반문 상징으로다가 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치솟아서 전체 1등도 하고 야권 1등을 지금을 하고 있는데, 반문 말고서는 그 다음을 지금 정통성 얘기도 결국은 반문과 기조에 연결된 얘기예요. 모든 게 거기서 끝나버리지 그 다음을 뭐 국가를 어떻게 끌어나갔다든지 뭘 보여주기는커녕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또는 하는 말마다 자주 실언을 하고 논란을 불 만한 말을 행진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벌어놓았던 지지율을 연일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실언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아직도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은 특수부 검사 체질을 못 벗어서 정치인이 아직 못 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 넓은 시야를 갖고 균형 감각을 가져서 내가 이런 말을 할 경우에는 이 반응이 여기선 이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떨 거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세련되게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당장 여기만 보고 얘기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나느니, 광주는 18년 동안 뭐 정체가 됐느니,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정통성이 없느니, 자기 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정통성 없는 정부로부터 서울중앙지검하고 검찰총장까지는 된 겁니다. 그러면 고칠고 투박한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 이해도가 52시간 주 52시간 근무하는데 무슨 120시간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정책 이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전반적으로 봐서 뭘 지향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지지 세력이 그 사람들이 되느냐, 그걸 보고 지지가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들어와서 몇 주 만에 그만둔 사람이니까 대통령 출마하려다가 만나서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만두는 걸 도움받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으니까 그만두지 말라는 걸 도움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난 사람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이 캠프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반기문 총장이야 그럴 분은 아니지만은. 게다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임팩트가 없어요. 말을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그냥 막연하기만 하다 이거죠. 아, 그냥 반문 다음은 뭐야? 기다리지가 않다. 나오지가 않는다. 실언만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좀 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 있으니까 그 보도가 되는지 말 안 한 걸 언론이 지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은 있지만 아직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신인이다. 그러면 참모들이나 보좌진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개인의 성격상 보좌를 안 받는지, 보좌를 할 생각들이 있고 보좌를 받는지, 보좌할 집단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인지. 아니 가령 대구나 광주 같은 데 가서 할 발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뭐 참모들이 써준 대로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말하면 될 거라고 무슨 조율 같은 걸 했으면, 저런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정상적 판단하면 얼마든지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18년 동안 하나도 안 베꼈다든지,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 일어났다든지, 52시간 근무하고 120시간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그 참모나 보좌진 중에서 여의도 정치에 근본적으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갖고, 도대체 여의도 정치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치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안 맞는 발언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인지, 여의도 정치에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자, 저거 지금 하는 걸 보고 연달아서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한 번 했으면 다음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뾰족한 지금 반전수가 있는지, 아니 그걸 모색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정말로 정체되거나 하락세로 고착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근데 왜 걱정이냐면 이게 법약권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법약권은 이제 정말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이러지 말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는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빠졌다. 이 빠진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예를 들면 최재형 후보한테 갔느냐, 유승민 후보에게 갔느냐, 홍준표 후보에게 갔느냐, 하태경 의원에게 갔느냐.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체로 관망세로 지지를 처리하고 가만히 누구를 할까 하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이낙연 등 여권 주자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로서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윤석열 총장 지지가 최재형 후보라든지 나는 유승민 후보로 갔으면 당사자들이야. 지금 뭐 그것이 안타깝고 하겠지만 야권에 누가든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요리 가나 저리 가나 야권 쪽에서 있으면 좋은데 윤석열 총장 지지한 것이 야권 쪽으로 안 가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심지어는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권으로 나올 사람인지 야권으로 나올 사람인지 아니면 뭘로 출마할 건지 모르는데 출마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 출전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나 범야권의 파이는 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권인지 야권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은 지지율이라는 건 조사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들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겠다. 지지율이라는 게 조사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높았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의도냐 국민이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여의도 정치냐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알고 하는 거냐 모르고 있느냐 정치를 하는 거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한 겁니다. 결론은 이제 반문 상징으로 쌓아놓은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자기가 노력을 해서 된 거로 착각을 해서 반문했던 유권자들이 윤석열 총장을 희망으로 알고 그리 간 거를 자기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노력만으로 된 걸로 착각하고서 이렇게 지방을 다니고 정제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언행을 하다가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요. 빠져나가는 걸 왜 빠져나가는가? 다른 야권 주자들은 왜 윤석열 야권 지지층인데 왜 나한테 오지 않고 관망세로 들거나 여권으로 갔느냐? 또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 아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분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요 이준석 대표 지금 이 야권 경선 레이스를 주재할 간사 이 이준석 대표는 제발 언론 인터뷰 같은 데서 평론을 하듯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이러지를 말고 특히 윤석열 총장을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져서 당내에서도 걱정을 하는 발언이 나오도록 하지를 말고 직접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정말 뭘 요구하고 뭐가 아쉬운지에 서로 담판하고 자들자야지 언론을 통해서만 자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다 보면은 야권에게는 이 상태로 가면은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